자, JBC 뉴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아주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소개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허평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장군님, 지금 이제 오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허평한 이 장군님이 지난 7월 4일 우리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쓰러지셔가지고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퇴원, 7월 15일 날 퇴원했죠. 7월 15일 날 퇴원하시고 그로부터 딱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오늘이 10월 16일입니다. 장군님, 3개월 되면 건강은 좋아진다는데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그래도 아직 뿌리는 남아 있고. 예, 뿌리는 남아 있는 게 이제 지금 이 장군님께서 퇴원하셔가지고 첫 방송 출연이 JBC 뉴스 첫 방송 출연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장군님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 보이고 이러는데요. 오늘 또 병원에 치료 받고 오신다고 이래 드시는데. 예. 예. 그래서 오늘 또 장군님이 이제 병원에 치료 갔다가 오시고 오늘 이제 JBC 뉴스 창간 8주년 해가지고 스페셜 인터뷰로 오늘 이래 장군님을 모셨습니다. 저 뒤 배경하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놀랐네요. 저기 어디 저리 멋있는 배경을 가져왔나 했더니 예. 자세히 보니까 바로 제 고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 동네 바로 앞에 예. 제가 왼쪽 이 어깨, 오른쪽 어깨네. 예. 저 살짝 보이는 예. 저 섬이 사랑도. 저기 자란도. 자란도요? 예, 자란도. 자란도. 예. 그다음에 그 오른쪽 예. 왼쪽 어깨구나. 요쪽에 예. 보는 저 산이 좌이산. 자위산. 용어의 왼쪽 예. 길은 좌이산. 바로 그 상객점 앞에 그 바닷가에 저희 마을 인포마을이라고. 인포마을요. 예. 숲을 임자 개포자 인포마을이라고 제 동네가 있는데. 그 배경을 어디서 그래 찾아서 저래놨어요?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장군님 오늘 스페셜 인터뷰를 모시는데 저 사진을 그래도 찾아가지고 한번 보여야만 또 제가 또 칭찬받을 것 같아 해서 고향에 온 느낌이. 예. 근데 장군님 저 사셨던 고향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일면이 예. 그 천하 제일면의 약자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고려 시대부터 천하제일. 그 자람만 저 일대가 경관도 수려하지만 예. 이 거친 파도도 없고 아주 잔잔한 호수처럼 예. 너무나 아름다운 천하 제일면이다 해서 예. 하일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자랄 때는 몰랐는데 커서 이제 그 고향에 한 번씩 가보고 예. 예. 전국을 나는 다 다니면서 근무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역시 우리 고향이 가장 아름다워요. 지금도 완전 청정지역입니다. 예. 저 자람만 안위에서 나는 생선이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그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장군님께서 이제 잠시 좀 쉬시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저 정도 고향이면 내려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이제 그 아버지 산소가 예. 저 좌이산. 아, 그렇습니까? 바로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 능선 있는데 예. 그 산 앞에 그게 아버지 어머니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림을 보다가요. 야, 저 좋은 데서 장군님이 태어나셨구나. 생각했는데 어릴 때부터 저 동네 살아셨습니까? 언제까지 사셨습니까? 저서 태어나가지고. 지금도 생가도 있고.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중학교 때 예. 내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예. 이 시골 정리를 다 하고 삼촌으로 이사를 왔어요. 예. 왔다가 다시 몇 년 후에 예.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다시 들어갔어요. 고향 가면서 그 옆에 큰 집을 사가 갔는데 그대로 있고 동생도 또 살고 동생도 하나 있고
또 형수도 큰 집이 그 있어요. 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뭐 고향에 군생활 할 때도 늘 이제 그 참 외롭고 힘들 때 예. 저 고향에 갔다 오면 힘이 나요. 어. 깨끗하고 맑고. 장모님 저기서 초등학교도 다녔습니까? 그럼 저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중학교는 이제 삼천포로 가서 지금까지 어. 이제 격지 생활을 했죠. 근데 장모님 인생을 지금 전환시켰던 하나의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시라던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알다시피 저 시골에서 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 저 동네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오. 그래서 그냥 저 우리 안에 갇혀 살았고 예. 중학교가 뭔지 공부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예. 하루는 담임 정상윤 담임 선생이라고 예, 담임 이분이 선생님. 집에 예, 예. 세 차례나 찾아오더라고. 오. 아버지 어머니를 야이는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하고 처음에는 뭐 아버지는 안 된다 그러죠. 시골에서 그 뭐 우리 팔남매고 내가 네. 둘째거든. 누님으로부터는 셋째인데 뭐 형님은 장남이니까 그때 중학교를 보냈어요. 삼천포 제일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나는 뭐 이제 농사나 짓고 예. 아버지 일이나 거들면서 이리 사는 줄 알았어요. 예. 그리 사는 거고. 예. 근데 그 담임선생이 세 번째 오니까 아버지가 알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원서도 써주고 뭐 전부 직접요? 해서 그럼요. 누가 뭐 원서 쓸 줄을 압니까? 뭘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참 지금도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님.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장모님의 어느 면을 봐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 내가 사단장 나가서 예, 예. 초청을 했어요. 철을 아,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분하고 우리 초등학교 동기들 초청을 했는데 내가 그때 비로소 물었어. 예, 예. 물론 연대장 때도 우리 고향에서 하면서 그분을 그때 찾았는데 장군 되고 이제 사단장 나가서 초청해서 내가 하루 둘이 앉아서 있을 때 물었어. 예. 아니 왜 그때 와서 저를 공부를 시키라고 했습니까? 예.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 예. 첫째는 네가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잘하더래요. 말을요? 넌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네 눈빛이 예.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 눈빛이 눈에 빛이 아주 강렬하게 나고 예.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는 꼭 공부를 시켜서 크게 될 거라 이렇게 느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그 6학년 때 원고로서가 내가 고성군 웅변대회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왜 장모님이 저쪽 지역에서는 이제 뭐 좀 이제 중고등학교를 뛰면 상한학교를 가셨는데요. 상한학교 가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상한학교는 뭐 서울대 못지않는 대단한 학교였는데 어떻게 해서 상한학교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5.16 군사혁명이 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5학년 때지 그때가 혁명이 났는데 박정희 의장 별 4개 달고 딱 사진을 학교 붙여놓고 우리 그 혁명 공약을 막 암송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 사명을 뜨고 뭐 이 땅에 태어났다. 교육 헌장도 국민교육 헌장. 예, 예. 하고 뭐 5.16 혁명 공약도 나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제 세상이 달라질 것 같다고. 장군이 나와서 이 나라를 통치하면 나라가 바로 설 것 같다 이런 사더라고. 그래서 나도 야 이거 언젠가는 이 육사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뭐 그냥 기우였고 예. 결국은 진주고등학교를 가갔기 때문에 육사를 갈 수 있었고. 진주고등학교를 진학하셔가지고. 그 당시 육사를 갈 수 있었던 전국의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딱 정해져 있었어요. 예. 서부 경남에서는 진주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 가야 한 군데서나 예. 육사 갔어요. 나머지는 뭐 육사 간 사람들이 없었고. 글쎄요, 뭐 지금이야 뭐 이제지만 예. 당시만 하더라도 집안에서 육사를 보내면 뭐 완전히 경상한 집안 아닙니까? 그런 나는 뭐 군인 되기위해서 육사를 간 건 아니고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휴학을 하고 예. 다시 복학을 하니까 예. 육사를 그 선배들이 여름 휴가 때 와서 소개를 와요. 학교로요. 학교 예. 소개를 와요. 우리 신용대 출신 예. 선배들이 예. 그 와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금년부터는 인문계열을 모집한다는 거야. 원래 그 이과계열만 다 모집했지 않습니까? 그건 인문계열만 모집했죠. 장군님 시절에 장군님 이제 우리 장군님이 앞에까지 30기인데 29기까지는 이공계열만 모집했는데 우리부터. 장군님은 이제 장군님부터 나는 인문계열이었거든요. 나는 사실은 법대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정고시를 해서 예. 이
시골에 그 못 사는 사람들 좀 잘 사게 해줘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한 해 휴학하고 오니까 예. 입영 통지서 내년에 군에 가야 돼 영장이 이제 영장이. 사전 통지서가 오더라고. 어. 그러면서 이제 선배들 설명이 예. 육사 졸업하면은 공짜로 4년 공부 시켜주고 돈도 주고 뭐 군대도 안 그런 간다. 돈 준다는 소리는 못 예. 들었고 5년만 복무하면 예. 그 제대할 수 있다더라고. 예. 그 당시 병 생활이 36개 3년이었어요. 예, 3년. 예. 그러면 한 2년 정도 더 하면은 내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뭐 서울법대 간다 했지만은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피부지도 없고 그냥 막연한 생각이지 갈 행편이 못했죠. 그게 그 한 해 휴학하고 온 것이 결국은 그 길을 열어주는 거야. 한해 휴학은 왜 했습니까, 장군님? 그런 게 그 3학년 때 삼천포로 왔다가 삼천포로요. 이사 와서 그 살다가 예. 한 3년 살더니 아버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고향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니까 나도 휴학하고 따라 들어가 버리죠. 장군님 그 저기 인생에 있어서 각종 뭐 장군님 저서를 보고 이래 보면요, 아버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던데요. 그렇죠. 장군님에게는 아버님이 어떤 분이었었습니까?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죠. 아버지가 왜 스승이냐 하면 아버지 어머님이 나한테는 가장 지금도 그러고 예.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 첫째는 예. 아버지는 초등학교 2학년 중퇴고 예. 어머니는 완전 무학이었어요. 예. 그런데 아버지는 시골의 그 대장간 예. 청량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하셨는데 얼마나 성실한지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 5일 장날 되면은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밤늦게까지 점심 먹는 한 10분 외에는 하루 종일 서서 그 땀을 흘리면서 낮 호미 그 바다의 어기구까지 직접 다 만들어서 했어요. 그 성실 그 자체였지 아버지는.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일만 하시는 예. 정말 성실하신 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님을 굉장히 공경을 했어요. 우리가 아버지 때 4대 종손이었는데 아버지가 제사가 13개였어요. 뭐 거의 뭐 한 달에 뭐 그럼요. 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예. 그 제사를 그 당시에는 밤 12시에 모십니다. 지극정성으로 그 조상님 제사를 모시고 우리도 깨워서 꼭 지켜오라 한 개월이라도 그 찬물에 예. 세수해서 예. 딱 정성스레 제사를 지내면서 하고 조상님들 산소 예. 관리하는 거 직접 하시면서 예. 우리 데리고 다니고 예. 가르치고 그러니까 조상에 대한 효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이제 집안이 보면 그런 집안은 예를 들어 아버님이 뭐 학교를 뭐 졸업도 못하고 하셨지만요. 뭐 우리가 말하자면 양반 집안 이런 집안 아닙니까? 집안에 가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우리는 몰랐죠. 예, 예.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 우리를 어릴 때 앉혀놓고 예. 딱 그걸 가르치는 뿌리는 양천허가다. 예. 양천허가요. 영을 공파다. 이것만 가르치는 거야. 그건 뭔지 우리는 모르잖아. 근데 중학교 가니까 집에 그 조그마한 붓으로 쓴 예. 가첩을 예. 한 건을 내보고 보라는 거야. 그 한자로 써 있으니까 모르는데 고등학교쯤 가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뿌리가 이제 경기도 연천에서 미수 허목 그 우리 할아버지 큰할아버지고 예. 영월공은 그 인조대왕의 부마였어요. 인조대왕 조카 사이라 조카 사이. 그렇게 해서 우리 뿌리가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 조상 대대로 비록 아버지 시골에서 근본도 모르면서 대장간 일을 하고 있었지만 조상으로부터 그런 피를 받아왔고 그런 정신을 받아왔는데 그걸 우리한테 그 가르친 거예요. 특히 아버님이 가르쳤던 것 중에서는 자유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다고. 그거는 이제 육사 가서 생도 2학년 때예요. 여름 휴가를 가니까 나는 뭐 휴가 가면 다른 친구들 동기생들은 뭐 전국 다니고 막 계획 세워서 나는 바로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 농사지. 가서 논매야 되니까 아버지 농사 일을 거둬야 되니까. 아버지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농사 일 힘든 거는 잘 못 하시잖아. 우리가 꼭 내가 해고 그랬는데 형제들하고 오는데 그 가면 이제 논매고 농약 치고
예. 웅덩이 물을 펐어요. 그때는 예. 물을 퍼가 농사지니까 청소다. 그 이제 저녁에 이제 목개불 피워놓고 마루에 앉아서 여름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 느닷없이 너 장래 사간생도로 인간하면 꿈이 뭐냐 그러는 예. 거예요. 그 아버지 나 뭐 이 나라 열심히 지켜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이 민족을 평화 통일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평화통일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왜 그 평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아버지 내가 예. 육사 가니까 제가 뭐 대단한 인물인 갔는데 육사 가보니까 저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고 예. 저는 큰일 못합니다 했더니 예.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다. 부모는 자식을 잘하는데 너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쭉 그러시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싸우다시피 해서 밤을 보냈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보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에 낙이 없으니까 이 양반은 예. 오로지 일만 하고 그런데 트랜지스타 라디오가 하나 있었어. 이걸 새벽마다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그걸 들으시더라고. 그때도 땅굴 얘기도 나오고 예, 예. 그 당시 뭐 얼마나 침투가 많았습니까? 김신조 침투 당하고 이런 거를 보시면서 아마 우리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민족이 통일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예. 내가 육사 가니까 예. 너는 어차피 군인이고 그 길을 가니까 이 민족을 통일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예, 그냥 우연히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면 뭐 우리 장군님이 이제 이 틈만 나면 이번에도 이제 뭐 정계 은퇴하려면 아까 저 뒷배경 보이는 자위산 거기 가서 가지고 부모님 묘지 관리하시고 그 부모님 중에서 이제 그때 묘비를 장군님이 적었더라고요. 있었죠. 묘비 중에서는 제가 기억나는 게 노름하지 마라. 그리고 또 술 마시지 마라. 보정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키워드인데요. 그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보면 이제 이 묘비에는 뭐 다른 이런 얘기들 또 뭐 조상이 이런 얘기 짓는데 아버님께서 그 얘기 하신 거에 대한 뭐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뭐 집안 얘기 요거 다 할 수는 없고 예. 결국은 이제 그 나중에 내가 커서 일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예. 저희 정조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주에서 예. 머성을 한 7, 8명 듣고 할 정도로 사대부 집안으로서 그 정돈 뿔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정조 할아버지께서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일제 그 토지 정리하고 예. 막 이런 때였는가 봐요.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술 한 잔 주면서 보정 하나 써달라면 써주고 예. 이래가지고 토지를 솔렁 다 뺏겼대요. 뺏기고. 그 빈손으로 우리 인포로 왔다는 겁니다. 아버지 4살 때. 예. 그런 게 얼마나 할아버지는 그 비애를 느끼고 막 그 한탄 속에 살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도 이 일을 하시면서 이 술을 술로 달랬대요. 술로 다 세월을 보내고 돈 벌면은 전부 사람들 불러서 그냥 술 사주고 이러다가 일제 때 그 만주로 가신 거예요. 아버지만 장소만 남겨놓고 식소를 다 데려가고 결국 거기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는 술에 대해서는 그냥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난 빚증 보증서면 안 된다. 장군님도 지금 그렇죠. 노름은 그 폐가 망신하는 거니까. 장군님 원래 또 술 안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군 생활을 하면서 술을 많이 먹으면 뭐 호연지기 같지만 예. 그 술 많이 먹어가지고 부대를 제대로 지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술을 절제를 하죠. 절제를 전혀 안 먹는 건 아니고 예. 그 소령 때 보안처장 보좌관을 하고 있는데 예. 위캅 연합사령관이 예. 임하면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신고하러 가가지고 예. 전 대통령 보고 뭐라고 이제 대한민국 장군들 주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거야. 그 왜요? 그러니까 자기 임한다고 지금 열흘째 매일 저녁에 초청해서 파티를 여는데 폭탄주 막 먹고 예. 집에 가서는 그대로 자기가 케어가 됐대. 그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는 아무것도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없다. 이 분단대에서 대체원상에서 대한민국 장군들 주법을 원래 군인들이 고쳐야 됩니다. 이 이 보고서를 내가 본 거예요. 보고 그 다음부터 내가 절대로 10잔 이상의 술을 안 먹었습니다. 원래 군인들이 폭탄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폭탄만 먹었습니까? 예. 옛날에 운명 공동주 해가지고 예. 큰 다라에다가 예. 막 양주, 양주, 소주, 막 맥주, 막걸리 다 부어가지고 예. 쭉 참호 직원으로 앉아가 돌려가면서 먹는 거야. 장군님 워카이라도 봐서 무슨 적 없습니까? 에이, 난 그런 적은 없었고 없습니까? 운명 공동주도 먹은 적은 없어요. 예. 그리고 아무리 술 좋아하는 지휘관도 예.
전체 회식할 때 내한테는 술을 권하지 않았어. 저 친구는 술을 먹이에서도 안 되고 안 먹는다 했는데 그래서 술이 그 참 부하들하고 이 화합 단결하고 사기 올렸는데 꼭 필요한 게 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귀신한테 뭐 빌 때도 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핫동아 서로 그러나 이 술이 지나치면은 건강도 망치고 예. 조직도 망치고. 원래 폭탄주가 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장군이? 그렇죠. 검찰, 언론사 조직에서 폭탄에서 나와서 뭐 검찰로 넘어갔다 이랬다고 그래요. 예. 폭탄주라는 게. 예. 저는 뭐 폭탄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저기 군 생활할 때 장군님 그 월남전 패망할 때가 그 산생도 시절이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생도 울란전이 그 75년도에 패망을 예, 했죠. 패망했죠. 75년도에 예, 예. 내가 74년도 인간했는데 예. 인간을 해가지고 1년 지나니까 예. 월남이 패망을 해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 난데 이래가지고 예. 제가 그 인관할 때는 병참병가로 인관한 겁니다. 한 5년만 하고 군생활을 안 하려고. 왜 안 하려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육사에 어떤 장군 되고 군인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음. 돈이 없고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 육사 가면 공짜 공부 시켜주고 예. 5년만 복무하면 된다니까 나와서 내가 이 다른 길로 행정고시를 보겠다. 하려고 그랬죠. 그 꿈이었어요. 근데 이게 유월남 전전 패망이 장군님의 어떤 꿈을 또 바꾸게 만들어 버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병참병거로 해서 원통의 12사단 예, 예. 그 일종 병참 참고장을 하고 있는데 그 원통 거기 원통은 참 이게 우리 군에서 가장 오지 아닙니까? 원통 인재하면 원통해라 예. 원통해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는 게 병사나 부사관이나 장교나 12사단을 발령받으면 다 그 탄식을 하면서 가고 오고 했던 곳인데 인간에서 바로 간 게 거기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년 딱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예. 우리부터 육군에 예. 부정부패 척결을 하다가 전병가 가라고 지시해서 우리가 병참을 갈 수 있었고 원래는 그 전투병 보포 기공통 예. 이 5개 병가 가서 한 2년 근무하고 예. 특수병가로 갔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가라 해서 갔어. 갔는데 1년 되니까 그 패망 한반도 전쟁 난다니까 육사 출신은 전부 전투병가 하는 짓이네요. 그러는 광주 보병 OBC 다시 받고 중위 달고 보병 생활을 한 거예요. 하고 1년 좀 지나니까 이제 수습이 되고 나니까 예. 원하는 사람은 자기 원병가로 다시 가라더라고. 난 가보니까 그 보병 생활 병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예. 그 뒹굴면서 훈련하고 예. 이 경계 쓰고 순찰 돌고 교육시키고 이게 맞더라고. 장군님요. 아 병참은 영 그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하들하고 같이 예. 나는 부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항상 모아놓고 그 얘기도 하고 교육도 장군님이 하고. 너무 그 저기 그 아주 그 좋은 이 장교를 해가지고 밑에 이 부하들이 기어오르는 놈도 많았을 것 같아요. 아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군기나 기강이라는 거는 때리고 막 기합주고 욕하고 해가지고 군기를 잡는 줄 아는데 참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군님이 어떻게 가족주의? 나는 형제가 많잖아요. 예. 우리 팔남매 속에 둘째니까 항상 동생들, 사촌들 우리 늘 이제 같이 지내고 내가 공부도 좀 잘하고 하니까 걔들 공부시키고 이 모아서 이 하는 거 이거를 어릴 때부터 이게 좋아했어요. 사람 관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보병소대장을 해보니까 이 재미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다시 오는 건 내가 안 가고 예. 군생활을 계속 해야 되겠다 해서 군생활을 계속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월남전 패망 때문에. 예, 지금 장군님 적이 없어요. 저기 예, 이 보수 파이 쪽에서는 웬만한 사람들 저 사람 안 돼, 이 사람 안 내놓는데 장군님은 여기서도 환영받고 저기서 환영받고 그때 그런 어떤 그 군생활에 있어서 이게 단연 그런 겁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군생활 할 때요 굉장히 깐깐했고 원칙주의자고 빳빳했습니다. 누구도 내 고집을 못 꺾었어요. 그러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거는 내가 다 감사죠. 그리고 이 군생활하고 이제 살아보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도 되지만은 천도 되고 만도 되는 게 있더라고.
왜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휘관을 내가 만났는데 예. 나는 해문화였어 어찌 보면. 그 최평욱 장군이라는 분을 누구요? 최평욱 장군이요. 왜 예. 전두환 대통령 일사단장 할 때 참모장으로 당구를 발견하시고 국군 보안사령관까지 했죠. 그분을 소령 때 내가 보좌관을 만났는데 이분이 대인이야. 내가 소령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바탕은 시골에서 많은 형제들하고 이리 지내고 예. 이 인간이 이거는 있었지만 육사에서 원리 원칙 이것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분은 보니까 대인이야. 그 큰 인품을 그분한테서 배운 거요. 배웠고 그분이 이제 보안사령관 오셔가 내가 비서실장을 또 했잖아요. 그 육사 몇 기? 육사 선배 16기죠. 육사 16기요. 16기에 대표 활용도 하시고 독보적인 존재였죠. 그분도. 그래서 그분을 만난 게 내가 군생활 또 인생이 페이더라고. 어떻게 해서 많은 그 이래 후배들 중에서 장군님을 이래 그분이 전혀 뭐 일면식도 없었죠. 예. 내가 전방에서 보안사 전입을 중대장 끝나고 79년 예. 5월달에 전입을 왔는데 홍천에서 반장을 내가 만 2년을 했어요. 그때 동기생들 처음에 전입 올 때 왔다가 한 16명이 전입을 왔는데 내가 혼자 2년 동안 반장을 하고 나머지는 뭐 6개월 1년 난 다 사령부로 빠져나가는 거야. 나는 그냥 백도 없고 시킨 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소령 진급을 하고 예정자로서 나온 거예요. 예. 나와가지고 그 업체 방산보안감사장교를 1년 하고 희망이 없더라고 군생활 희망이. 야 이게 뭐 동기생들은 다 좋은 보직 차지 앉아서 다 떵떵거리고 있고 나는 이게 뭐 한직에서 이래 있어서 이걸 군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말하는 어느 날 그 최평욱 장군이라는 분이 보안처장으로 오셔가지고 보좌관 보안처 총괄 기획반장으로 신고하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세월이 흘러서 아니 그때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예. 이제 그 보안사 자기도 와가지고 장군 되고 왔으니까 보안처장으로 와서 이 보니까 이 보좌관이 필요해서 했는데 몇 사람이 올라왔더래요. 보니까 아니라서 자기 보니까 아니더래. 그 다른 사람 데려오라 했더니 내 카드가 올라왔더래요. 이마 데려오라 이래가지고 그 다 인연이죠. 전생의 인연. 전혀 만나뵌 적도 없죠. 처음에는 면담도 안 하고 한번에. 그리고 그분을 소령 때 만나가지고 또 군생활이 페이드라니까. 그분 덕분에 대령까지 진급을 한 거예요. 1차로. 그 보안사 계셨으면 뭐 대한민국 그렇지 않아요. 그 최고의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다릅니다. 밖에서는 그 당시 뭐 보안사 엄청난 권한이나 행사하고 엄청난 그거를 한 줄에 천만에 그러지가 않습니다. 정말 사령관이야 그 간부들은요. 특히 소령 중령 실무자들은 야근을 하기를 밤새벽 별보기 운동, 달보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는 일반 정보까지 다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거냐, 부강한 나라를 만들 거냐, 군을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북한을 이 공산화를 막을 거냐, 이 고뇌하는 보고서 쓰는 게 보안사의 첩보 수집하고 그걸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이게 기본 임무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집에 그 11시 12시 들어가는 게 다반 일상이었습니다. 밖에 외직에서 뭐 활동하는 활동가들 뭐 일부 이런 사람들 이제 그 뭐 보고 자꾸 보안사 그러는데 진짜 보안사의 진면목 그 당시에요. 여러분 제가 그 있었다고는 10년을 내가 근무를 했는데 대위 때 가가지고 소령 중령 진급을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비서실장 대전 끝나 중령 때 보안사 비서실장도 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 사령관까지 했습니다만은 정말 잠 한 푹 자는 게 손이에요. 우리가 무슨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까? 비리를 해가지고 어디 치부를 했습니까? 재산 다 조사해 보세요. 없습니다. 이거 당시 이제 국민들은 보안사라 그러면 뭐 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제가 중령 때 그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 한 사람 아닙니까? 대령이 하는 자리를 내가 또 전두환 대통령이 또 보안사령관 출신이고 노태우 대통령도 보안사령관 출신이고 하니까 그 당시 무슨 보안사가 뭐 그래 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요. 이 얘기하려면 끝도 없는데 예. 내가 전방 반장 끝나고 올 때는 11.6 뭐 12 다 예. 극복하고 예. 전두환 사령관이 대통령 돼 있을 그때 온 거요. 예, 예. 와서 이제 쭉 과거에 12, 예. 11부터 비사를 내가 다 들었어. 야. 그러니까 그게 다 우연한 사건이지 예. 사전에 기획된 사건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장군님은 뭐 이 대한민국의 옆집 아저씨 숟가락 몇 개 있는까지 다 파악하고 다녔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요. 권력청 인사들. 에이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보안사 비서실장은 또 예. 사령관은요 정말 사령부 업무 전체를 총괄하면서 대통령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예. 정말 통치에 예. 꼭 필요한 정보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자리예요. 예. 그거 한다고 고민해 하지 뭐 누구 뒷조사하고 사찰하고 그거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 명 죽여버릴 건데 가가지고 제가 그다음에 보안사 이제 기능이 예. 간첩 북한 간첩 잡아내는 거 예. 간첩을 가장 많이 잡은 기관이 국군 보안사입니다. 보안사죠. 하고 특무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북한 간첩을 가장 많이 잡아낸 기관이 예. 오늘 국군 기무사 예. 보안사 이제 뭐 안보 지원 사령부 예. 이런 바가 단죄를 시켜 놔버렸던데 예. 어쨌든 그랬고 예. 그다음에 군내 비리 척결 예. 군내 그래서 비리 군 비리들 개인 예. 비리든 뭐 부대 비리든 하여튼 개인 비리 있는 것은 찾아내서 반드시 그건 처벌을 합니다. 보안사에 찍히면 진급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 군대가. 당시 그 보안사가 뭐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 명확한 비리 예. 일이 있는 것은 큰 것은 당장 조치를 하고 예. 그냥 작은 거는 참고사항 보고서를 올려놓으면 이제 진급을 한다든지 예. 중요 보직을 받을 때는 심사를 다 해서 어. 조치를 했죠. 이거를 이제 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싹 다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문민정부라고 뭐 해서 김영삼 정부부터 예. 들어와가지고 예. 청와대 자기 권력 자기들한테 구미 맞는 사람만 인사를 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군부 대통령 시절에는요. 예. 그 소위 블랙리스트를 해가 보안사에서 이 사람 그거 안 됩니다 하면은 대통령도 그 전마 진급 시기를 했다가도 이런 일이 안 됩니다 하면은 못하고. 모시겠어요. 장군님은 하나의 출신은 아니시죠? 아니죠. 내가 그래서 그 예. 아닌데 대령 때 1군단 정보 참모하는데 하나의 명단이 이제 부러졌잖아요. 예, 예. 그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곤욕 치렀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예. 하나회라는 거는 자기 의지로 가입된 것도 아니고 예. 선배들이 이제 그 이렇게 후배들 중에서 이렇게 쭉 인연 단삼 이래 가지고 했는데 예. 그것도 운명인지 내한테는 소령 때도 나를 넣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보안처장 보좌관을 딱 오니까. 예. 예. 그 뭐 근데 동기생들 일부가 하나의 예, 쪽에 예. 있는 일부가 내까지 들어오면은 예. 아마 뭐 한 7, 8명 되는데 진주고등학교 동기 둘이 있었는데 내까지는 진주 셋이니까 그걸 반대를 논란이 했대요. 될 수 있겠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 버리고 비서실장 할 때는 예. 사실 내한테 그 제의가 있었어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사조직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장군님이 그 하나의 출신이었다 그러면 지금 보안사령관 아닌 또 다른 쪽에서도 이제 근데 하나의가 후배들은요, 예. 그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뭐 글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아닌데 예, 예. 그 본의 아니게 그 명단에 놓으면서 예. 조사를 받고 곤욕 치르고 진급도 못하고 불리를 예. 엄청 받았죠. 그래도 그 중에 또 장군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멤버들이 잘 나갔지 않습니까? 장군님 YS 때까지. 우리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실체가 있었더라고. 장군님 이제 그 사단장 시절에 이제 이 군지휘관 시절에 늘 강조했던 게 자유연합 통일, 자유통일. 자유통일. 이 자유통일을 계속 강조하고 어쩌면 지금 우리 공화당 강령도 자유통일로 가야 된다고 이러는데 자유통일에 대한 뭐 어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체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 국민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내에 일어나는 우리 한반도나 예. 우리 내부나 일어나는 문제의 99%의 건주에는 분단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분단에서 오는 건데 결국 이 분단의 비극을 빨리 통일을 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핵무기와 같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예. 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북한 김일성이 체제로 공산화 적화 통일되느냐?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자유통일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결정이란 말입니다. 예. 그 우리 민족의 장래나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살고 5천만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나마 70년 동안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이 숭고한 가치 때문에 예. 개인들이 종노명이었잖아요. 조선 말기만 다 종살이 하던 국민의 절반 예. 90%가 종노예 신분에서 살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다 자유 가치를 심어서 백성들을 해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예. 거기다가 시장경제 체제라는 응? 일 한 만큼 내 거 되는 이 시장경제 체제를 하다 보니까 예. 오늘날 경제 번영이 됐는데 예. 그나마 이 누리는 이 행복이 자유 통일을 해야만이 지켜진단 말입니다. 지켜진다. 그래서 저는 늘 자유 통일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자유 통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이거보다 더 잘 먹고 잘 지금 살겠습니까? 이제 장군님, 저 북한 체제하고 사실 우리가 통일이 되겠습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언젠간 됩니다. 쟤들이 지금 생각하는 우리 어떤 국민의 삶 어떤 의식하고 저들이 완전 다른 삶인데 이번에 보다시피 쟤들 뭐 김정은이나 그러면 막 참 울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요. 저는 그 군생활의 10년을 국군 보안사에서 했다니까요. 하면서 늘 북한을 보고 우리 내부를 예. 북한 지령과 움직이는 공작하는 거 이런 걸 다 보고 한 사람인데 북한 주민들 와 열광하고 그런 것 같지만요. 예. 알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눈빛만 좀 이상하고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통일을 해야만이 정말 그 핵무기보다 더한 시한폭탄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언제라도 공멸할 수 있는 게 분단이에요. 예. 이 통일을 해야 그걸 없앨 수가 있고 또 자유 통일을 해야 우리 5천만 국민뿐만 아니라 예. 북한 2천만 동포도 500만 동포 해외 나가 있는 800만 동포들까지 우리 민족의 자존을 지키면서 진정한 번영을 구가할 수 있게 된다. 나는 그리 보는 거예요. 지금 좌파 정권 이제 문재인 좌파 정권에 있어서 종전선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종전선언도 역시 이제 평화협정 체계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그 한반도가 통일해야 되는 그 기틀을 다지는 거다고 이제 이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종전선언을 하면 예. 마치 지금 휴전 체제니까 예. 종전선언을 하면은 이제 남북한의 평화 체제가 되고 예.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예. 평화스럽게 살 수 있을 거다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착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역사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월남도 패망 전에 월명보다 월등히 잘 살았고 뭐 10배 이상 군사력도 외형적으로 예. 제일 강했어요. 그러나 파리 평화협정 예. 키신저하고 예. 레둑토가 예. 그 파리 평화협정 체결하고 1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레둑토 키신저 노벨 평화상은 탔지만 예. 결국 패망하고 수천만의 월남 인민들이 국민들이 불행해지고 예. 사살당하고 많은 분들이 월남은 망했지만은 지금 통일이 됐고 지금 월명에도 베트남도 뭐 자본주의 바다를 잘 살자니 이런 소리예요. 네. 지금 베트남에 갔다 온 사람들 지금 주력이 40대랍니다. 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 죽였죠. 그럼요. 우리가 통일을 한다는 거는 다 같이 행복하게 더 잘 살려고 통일하는 것이지 수천만의 민족 국민들을 희생을 하고 희생이라는 게 그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 죽음을 내몰고 통일을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거요. 지금 북한은 김일성이 때는 예. 그 평화협정 체계를 그 전략 차원에서 예. 예. 결국 평화협정 체계를 하면은 예.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면은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되고. 미군 철수하고 저가 통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때는 종전 선언 얘기는 안 나왔어요. 예, 예. 평화협정 체결 예. 얘기를 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김정일이 김정은이 대를 이어오면서 예. 이 아들은 내부 단속이 더 필요한 거예요. 오. 그 평화협정 체결 종전 선언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소위 김일성 주체 사상파라고 하는 예. 또는 그 민족주의 세력들, 세력들, 예. 민족주의 세력들 보면은 왜 우리가 지금 이제 6.25 끝내 70년이 지났고 말이야. 이제 예. 우리도 이리 국력이 강해졌고 예. 남쪽에 우리 세계 10대 경제가 예. 됐고 예. 북한은 저리 강력한 핵무기 가졌는데 이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해서 우리 경제하고 북한의 군사를 합치면 세계 어느도 넘볼 줍는 민족 국가 되는데 그 이론은 그럴 듯하죠, 그게. 그게 무슨 이론이 그럴 때 공산주의 이론이 그럴 때 되는 거 좋은 그렇지, 이제 거예요. 얘들이 국민들이- 이론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 그게 예. 이론 자체가 왜 틀렸냐면 그리 가면은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적화 통일을 돼버린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봤을 그 때. 이론이 무슨 맞는 그러니까 이론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것들은 이제 국민들을 그렇게 현혹시키고 일반 국민들은 들으면 그게 그럴듯하게 그렇게 들리는 현혹시키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들의 수준으로서 이제 그래 통일을 이룩하자 이런 건데 그럼 이제 결국은 이게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버리고 평화협정이 체결해버리면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납니다. 남북한에. 내전 아닙니까? 내전이죠. 미군이 있던 어떤 관계 없는 예. 거예요. 있던 없던요. 지금 김정일이도 김정의도 미군 철수하는 소리 안 합니다. 네. 그 김대중 대통령 그 6.15 회담 끝나고 내려와서 예. 그랬더니 김정은이도 북한 김정일 위원장도 예. 주한미군 있는 거 반대 안 한다 했다. 아니 저가 통일돼 자기들하고 하는데 뭐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 미군 있는 거 없는 관계 없이 종전선언이 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도 수교를 하고 우리하고도 수교된 상태에서 예. 여건이 돼서 예를 들어 천해로 오면은 그건 내전이죠. 그야말로. 미국이 관여할 수가 관여할 없는 수가 거예요. 없는 거 아닙니까? 양쪽 다 수교 국가인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이제 만약에 한 번 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예. 우리 민족은 공멸입니다. 6.25 그 전력 가지고요. 예. 남북한에 남아난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은 남북한의 전력이 6.25 때보다 100배도 더 늘어났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도 막강합니다. 여기 쏟아붓고 그거 뭐 합니까? 중국 중국 공산당 그 전력도 들어올 거고 일본 들어오고 러시아 들어오고 말이죠. 다 들어옵니다. 예. 여기서 일주일만 복가돼 버리면요. 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사라지는. 우리 한반도에서 남아날 게 없습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예. 평화 통일을 해야 되고 예. 자유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요. 전쟁 날 것 같습니까? 난. 전쟁이란 것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게 전쟁입니다. 예. 전쟁이 어떤 분들은 이제 절대 전쟁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해요. 예. 그건 무식한 소리는 거예요. 전쟁은 내일 날 수도 있고 오늘 밤에도 날 수 있는 게 전쟁입니다. 특히 우리 남북 간의 전쟁이라는 것은 예. 지금은 한미 동맹, 예. 주한미군 연합사 체제는 강력한 이 지구상에 가장 강하고 예. 효율적인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예. 국군이 예.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도 예. 북한 공산주의는 안 돼 하고 이게 딱 단결돼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게 전쟁을 억제를 했는데 이 지구촌에 어디서 전쟁이 또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북한이 우리한테 그 전면 남침할 수 있는 기회를 두 가지로 보거든요. 예. 첫째는 중동이라든지 세계 다른 곳에 큰 대전이 일어나서 미군 전력이 그리 전환이 돼서 여기 공격이 왔을 때, 그때 기회가 온다고 보고 있고 또 남쪽에 예. 인민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고 사회 혼란이 빠져가지고 북한 공산군을 불러들이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 두 가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죠. 예. 아직 뭐 비슷한 거 따지면 5.18, 뭐 다음에 그러니까 강조 사태가 전국적으로 비화되면은 네.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촛불, 뭐 CIA 보고서 다 나왔잖아요. 근저에는 2016년 촛불. 촛불 사태, 예. 또 우리 태극기 사태도 태극기 사태. 폭력 사태로 전환이 돼서
국가적으로 전국적 확산이 되면서 유혈 충돌이 일어나고 이 예. 폭동이 일어났으면은 반드시 북한이 내려옵니다. 내려온다. 안 내려오죠. 그래서 그런 사태가 그래도 지난 70년간 그런 사태를 막았지 않습니까? 예, 예. 어? 국가 지도자들이 그래도 통치력을 발휘해서 그걸 막았고 우리 국민들도 인내하면서 예. 그거 참았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결정적인 남침 전쟁을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한 준비는 지금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준비 세 가지 아닙니까? 예. 자체 무력 건설. 예. 이제 핵무기하고 우리 먹을 수 있는 무력은 다 완성했다고 예. 선언했고 예.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 부단하게 간첩 내려보내고 예. 대남 공작해서 공작을 해가지고 반대한민국 예. 투쟁하면서 친북 이 세력이 커져서 예. 대한민국 내에 예. 그 친북 세력이 집권을 해서 그걸 중간 정부라고 그래요. 예. 예. 이들하고 합작을 해서 연방제 통일하고 적하로 가는 거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그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예. 우리 동포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 전부 로비 공작해서 전 세계로부터 지지받는 거. 이 세 가지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장군님께서 이제 전에 보안사령관 시절에 병사들의 이제 이 사고 의식 조사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했죠. 예, 그때 보면 이제 아마 정교조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 또 이 자파선양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그게 예. 제가 연대장 할 때까지만 해도 예. 저는 항상 소대장 때부터 우리 장병 내 부하 장병들에 대한 인형 교육을 내가 직접 시켰어요. 예, 예. 그걸 이제 북한 공산주의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우월성, 예. 자유통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 이런 걸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사단장 나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 교육을 시키면서도 이 반응이 이상한 거야. 예, 삑딱하고 뭐 예. 그래서 내가 그 조사를 시켰어요. 예. 정원 참모 시켜가지고 예. 신변교육 때 아이들한테 우리가 의식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교육 방향이 정확히 할 수 있으니까 그 5대 통일남보관, 예. 정통성, 예. 통일관, 예. 대북관, 예. 대미관, 국방관 예. 이 5가지는 예. 김일성에서 본 입장하고 우리 대한민국 가치관은 정반대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정통성, 예.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어왔고 앞으로 이어갈 나라가 북한이냐 대한민국에 했을 때 예. 김일성이는 당연히 북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당연히 대한민국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아이들이 정통성이 뭔지 모르는 거야. 60%가 정통성이 뭔지 몰라. 뭐 말인지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30%는 자유 대한민국에 있다 그러는데 10%는 북한한테 있다고 그래요. 북한한테 있다. 그 당시에. 그다음에 통일관. 어떤 체제로 통일해야 되느냐. 그 자유 대한민국이 시장 경제 체제로 해야 한다. 예. 북한 이민민주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해야 예. 된다. 양 체제 인정하는 연방제 해야 된다 네. 했는데 놀랍게도 60% 아이들이 연방제 통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일성이 주장한 연방제. 그때가 몇 년도쯤입니까? 2002년 11월 가서 그 3년 4년까지 사단장 했죠. 그리고 끝나고 논산훈련소장 1년 했잖아요. 예, 예. 육군훈련소장 1년 했는데 그 3년간 조사한 내용이 똑같아요. 훈련소도. 그리고 대북관. 예. 북한은 우리에게서 누구냐? 그게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90%가 지금은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군인들은요. 모르지. 90%가 동족이라 그러고 거기다가 대미가 북한 미국이 우리한테 누구냐? 70%가 주적이 미국이라는 거예요. 30%만 우리 우방이고 동맹이라고 70%가 주적. 김정당 정부 때 그 서울 불바다 저놈들이 말해가지고 주적 개념을 국방부에서 넣었는데 예. 이게 말이죠. 10년도 안 돼가 주적이 미국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국방관. 예. 정말 전쟁 나면 목숨 바쳐 싸워서 이 나라 지키겠냐? 예. 과거에는 설사 도망가도 도망간다 소리 하는데 15% 아이들이 도망가겠다 쓰더라니까. 그거는 막 그렇다 치더라도 이 통일관하고 통일관이 심각한 겁니다. 통일관. 그다음에 대미관. 통일관.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대다수가 이제 미국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근저에는 미국을 적이라는 생각을 깔고 앉아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를 지키면서 예. 번영 발전해온 근본이 예. 한미 동맹이고 예. 주한 미군인데 예. 이제는 이게 적이 돼버리는 예. 이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이걸 바로 안 잡고는 예. 이 나라는 못 지킵니다. 월남이 패망한 근본 원인은 사상전에서 졌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경제력은 군사는 월남이 훨씬 월등히 앞섰죠. 위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뭐 우리 잘 살게 되고 예. 우리 군도 강하게 됐는데 예. 왜 미국 눈치 보면서 말이야 지금도 저러냐. 이제 미국 나가고 우리 민족끼리 남북간에 잘 지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다 보편적으로 한다니까.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이 나가는데 우리가 왜 힘들게 살까 이렇게 말하는 놈들도 많단 말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나가기를 바라는 놈들도 나간 힘들게 살더라도 내보내자. 네, 내보내야 된다는 놈들. 거기 이제 민족주의자 보수파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 그 태극기 집회 그 예. 당시에 예. 내가 항상 태극기 성조기 예. 들고 있는데 태극기는 좋은데 성조기 왜 들고 있어? 멀쩡한 예. 놈들이 그런다니까. 바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게 이게 예. 병사들이라는 게 뭡니까? 도로 입대하는 장정들은 결국 우리 사회 국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식이 그리 젖어 있어요. 예. 무조건 미국 놈들 때문에 예. 에? 해방이 됐는데도 미국 놈 때문에 분단이 통일이 안 네, 됐고, 내고 예. 그다음에 6.25 때도 미국 놈들만 안 들어왔으면은 통일이 되는데 미국 놈이 예. 방해를 했고, 예. 지금도 미국 놈만 나가면 남북 간에 잘 지낼 텐데 이 새끼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리 만든다 이런다니까. 보수파 중에서 그런 말을 하는 놈들도 있어요. 보수 우파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은 보수파가 아니죠. 보수 우파 개념이 예. 좀 잘 먹고 사는 거를 다 보수 우파라고 보는데 아이 재산 수백억 수천억 가진 놈들도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자, 장군님, 보안사령관 시절에 그런 거 많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안사령관 시절에만 봤습니까? 제가 그 만약에 보안사령관 지금 우리가 일반 국민들 시각이면요, 제가 보안사령관님 다 잡아들여가지고 주디를 다 틀고 싶은데. 그게 그래 안 되죠.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 대한민국 마음이 그렇다 이거는 거죠. 법치 국가인데 예. 그러면 그 좀 사상 생각을 그리 가진다고 해서 네. 그거를 잡아들여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없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새끼들은 그냥 잡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법이 없잖아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뭐 여러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는 직접 이제 대한민국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이제, 예. 북한을 칭송, 고모, 찬양하면서 연결된 예. 이런 세력인데 그거 하나 잡는 게요. 북한 간첩 하나 잡는 게 그리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오직하면 이제 우리 나라 국민들이 오죽하면 이 상태를 보고 왜 저 좌파 쓰레기들을 잡아가지고 그때 이제 일본에 가니까 이 제일교포 민단에 있는 분이 한국에는 약 한 5천 명만 죽여버리면 이제 그게 말이 됩니까? 답답해서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거는 예.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하고 생각과 사상이 좀 다르다고 해서 예.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뭐 한다. 그건 하는 사람 나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해서도 안 되고 예. 어디까지나 우리 자유 헌법 내에서 우리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고 예. 다만 그 사람들이 선대로부터 그런 사상을 물려받았든지 예. 또는 교육 과정에서 그런 사상을 가졌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우파 정권에서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도자들이요. 그럼요. 그 북한 김일성이와 과거에 그 연결된 이 세력들은요. 국가보안법을 전두환 대통령이 폐지했는데 그 이전까지 그 박해 받으면서도 서로 연결돼서 미국 말하는 우리 민족 통일해야 되겠다는 이걸 투쟁을 계속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절에 소위 우파 대통령들은 이 어떤 자유 통일을 해야 되겠다. 예, 예. 이 자유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상과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전 국민 교육으로 시키고 쭉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없었죠. 그걸 안 했단 그냥 말입니다. 건너뛰고 잘 그냥 먹고 뭐, 잘 사는 예. 나라만 만들면은 예, 뭐다 늘 막- 북한보다 좀 잘 사는 것만 자랑했잖아요. 예, 예. 그러나 북한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남조선 자들은 서구 문물에 썩어가 태폐가 돼가는데 우리 민족성도 다 잃어버리고 예. 하루빨리 통일해서 우리 민족 구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거기에 심취하는 또 민족주의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떤 목표 명분이라고 우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 간의 싸움이나 국가 정체성을 가는 과정에서는요 예. 사상과 이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한 지도자가 누가 있었어요? 어? 이승만 대통령 공산주의 안 된다는 확실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연자제를 만든 예, 거 연자제 아닙니까? 만들었죠. 아, 예. 만들어서 공산당 빨갱이 활동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돈 팔촌까지도 연결해서 다 조사하고 막 어떤 예. 자리 국가 기관 자리 못 가게 만들었고 예.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그게 이어졌었다니까 어느 정도.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워낙 저항이 심하고 하니까 그걸 강력하게 못했다고 후반대로 예, 오면서 좀 약간 느슨해지고 해줬죠. 예. 독일의 전두환 대통령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되고 네. 이래 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한 거죠. 그거 다 용서해주고 듣고 독일의 연자제까지 이제 폐지해서 포용한다고 갔는데 그 사이에 얘들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뒤에서 교육시키고 교육계 다 장악을 하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부 연자제 그 할 때 그 학교 선생하는 거를 연자제 대상에 안 넣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범학교 예. 가서 선생하고 교육계를 다 진출했거든. 그 교육계 뿌리가 한번 그리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나중 연자제 폐지 사법고시, 행정고시, 예. 국가공무원, 경찰, 군인들까지 사관학교까지 들어갔죠. 예. 전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요즘은 저 같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네. 저 사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저는 예. 구닥다리 같은 소리 하냐고 그런다니까. 그러나 나는 그 소리 들어도 예.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길이고 예. 궁극적으로 자유통일을 이루어야만이 예.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신념이라는 걸 가지고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 이런 교육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장군님이 행복 소리에 나와서 이제 뭐 좀 여쭤보면요. 2012년도인가 그렇죠. 예, 국민행복당을 국민행복당을 창당했죠. 창당하셨죠. 그게 이제 내가 그건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예. 내가 뭐 국민행복당 창당하느니 행복당이라 하니까 예. 무슨 뭐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개념으로 예. 하는 거 이런 착각을 예. 하시더라고. 그는 그 당시 정강 정책을 내가 직접 다 쓰고 했는데 그거 딱 보면은 그거예요. 궁극적으로 자유통일을 해야만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자유통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유통일을 해서 위대한 자유통일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게 목표를 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첫째는 우리 민족성, 정통성, 예. 우리 정신사상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다 같이 고루 잘 사는, 예. 더 잘 사는 이런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고 예. 강력한 국방력, 한미동맹과 우리 자주국방을 예. 갖춰야 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통일을 국가 목표로 설정을 해서 자유통일 정책을 우리도 추진하면서 가야 되겠다는 예. 겁니다. 이런 거 하려고 내가 국민행복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뭐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 자파적인 우리가 시각에서 이제 보자면 그 유럽식으로 뭐 노르웨이, No, 스웨덴, no. 덴마크,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남 같은 민족이 사상, 이념, 체제로 분단이 되게 통일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통일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그때 뭐 이 총선에도 출마자 냈지 않습니까? 28명 냈는데 예. 창당하고 뭐 3개월 후에 그 국회의원 18대 선거인가 왔단 말입니다. 그 후보 28명 냈지만은 우리 공화당처럼 뭐 언론에 누가 한 줄 써주기를 합니까? 어? 예. 우리나라는 이제 양당 체제에 고다 가지고 언론이고 뭐 전부 그게 집중하지. 되죠. 언론에 한 줄 보도를 해줍니까?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 예. 내가 전국 16개 시도당을 다 만들 중앙당 창당했거든요. 우리 정치 헌정 사상에 예. 16개 시도당을 다 만들 중앙당 창당은 내가 처음이고 그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장군님 이제 기무사령관 이제 예편하셔가지고 상당히 정치권에서 콜이 많이 왔을 것인데 왜 그 길로 안 가시고 장군님이 이제 있던 그 독단적인 정당을 창당하셔가지고 길로 가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참 바본지는 모르지만 기존의 정치 이 세력, 정치 사상 세력을 바꾸지 않으면요. 예. 절대로 이 나라 바로 설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민초들이지만 예. 전부 그 당시 민초들 데리고 했거든. 그렇죠. 민초들 데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 스스로 당원 모집해주고 이렇게 해서 창당을 했는데 예. 기존의 정치권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 나도 빼진 달고 뭐 할지는 모르지만 예. 그냥 기득권에 대해서 묻혀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들어가는 순간 나도 같은 놈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뭘 그렇게 바꾸고 싶었습니까, 장군님? 첫째는 법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 내가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 위대했지만 결국 삼성계는 자기 스스로가 법을 안 지킨 거 아닙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했지만 어쨌든 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화 세력이 소위 투쟁 세력한테 빈미를 줘버린 거예요. 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거는 이 정치 풍토. 예. 그 민주화 세력이 정치 잡아놓고 말이죠. 정권 잡아놓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합니까? 예. 자기들 패거리 집단 이익 정치를 하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정치 목적이 뭡니까? 국민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정치 목적이에요. 예. 근데 우리 기존의 정치권 지금 마찬가지고 이 패거리들은 입으로는 국민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기실은 자기 패거리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이 돼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게 뿌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 정치 지도자부터 자기 편의적으로. 그래서 나는 전두환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이 나라의 민주화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단임 헌법을 자기도 실천하고 단임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스스로 뭐 물러나고. 물러나고 이 단임 5년 단임 헌법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 내가 보안사에 있었는데 부칙 조항을 이용해 지시해서 달았어요. 이 헌법을 개정하는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을 적용 못 받는다 해버린 거야. 이 조항 때문에 5년 단임제가 계속 왔고 그나마 합법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왔다. 노태우, 김영삼, 예.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문재인은 우리가 인정 안 하더라도 예. 6차례의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선거에서는 그 단서 조항이 없었으면 누구도 또 헌법을 고쳐가지고 한번 4년 중임제 만들어서 해먹거나 다 했을 거거든요. 뭐. 그러고 보니까 이게 해봤자 죽수서 개주낸 거니까 만지작 다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근본을 갖춘 세계인으로부터 그래도 사람 되어받는 이런 국가 되려면요. 예.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누구든지 법 앞에 이는 엄격한 국가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서민부터 대통령까지 우리 헌법 앞에서 예. 딱 지키는 이런 정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매 정권마다 개헌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장군님은 2012년도입니까? 다시 이제 국민행복당을 만들고 또 박근혜 대통령 이제 어떤 지원 유세 뭐 전략 본부장이 뭐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때 이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선대위 전략기획 그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대외 협력 특보 예. 두 직함을 받아가지고 했죠. 예. 그때 그러면 이제 국민행복당을 그만두고 그때 해체된 상태니까 그 예. 당원들을 내가 3개월 동안에 전부 그 당시 그 새누리당이죠. 재입당 시켰죠. 5만 명을. 5만 명을요? 5만 명을 내 3개월 동안에.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장군님을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런 자리 제의가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데요. 아니면 또 뭐 예를 들어 비례대표제를 하나 뭐 제의한다든지 이런저런 그 두 가지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뭐 또 주위에서 예. 노무현 사람이라고 반대하고 예. 또 이런저런 반대를 하는 그 또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 지나고 나는 뭐 몰랐고 내가 가려고 예. 나는 하지도 않았고 예. 뭐 사이드에서 이런 얘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예. 내한테 연락해서 같이 하자 하전 전에는 나는 안 한다 예, 예. 하고 뭐 간접적으로 제의하는 거 다 거절했어요. 왜? 후보실에 자기가 나한테 직접 전해서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직접 후보 시절에 장군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했죠. 나를 도와달라. 그럼. 난 직접 만나자 그랬지. 만나자 예. 했더니 지금 자기가 바빠서 뭐 전국 다니고 양해를 여론이 구하더라고. 없으니까 좋다. 없으니까. 뭐 좋다. 당연히 하시오. 내 뜻을 알았으니까 예. 하겠으면 되고 네. 내 지지 선언에 들어가고 예. 당에 선대위에서 그 선대본부에서 예. 사무실 50평짜리 얻어줬어요. 오. 근데 참 뭐 30명 짜가지고 3개월 동안 그걸 해줬는데 그럼 뭐 강요를 임명하던 쓰려면 직접 자기가 날 보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직접적인 제의는 내가 받은 적이 없고 간접적인 이런저런 얘기 나와서 정치권에서는 한마평이 장군 이름도 많이 오르내리려 했지 않습니까? 했죠. 해도 예. 내가 지금 문재인 저쪽은 노무현 대통령 하는 거 내가 뭐
그 대통령 내 기무사는 가기 전에도 예. 벌써 그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을 아니까. 예. 나는 그분들이 뭐 북한하고 연결돼서 간첩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사상이 이제 미군 몰아넣고 우리 민족끼리 이제 가야 된다. 이게 딱 찌들려 있어요. 예. 그건 내가 할 수가 연방제 통일하는 데는 내가 갈 수가 없다. 평생을 자유 통일을 주장했고 그걸 위해서 장병들 교육시키고 내가 사령관 끝나는 날까지 그걸 교육시키고 한 사람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제의한다고 갑니까? 제의가 있었어요. 박근혜보다 먼저 그 캠프에. 캠프에서도 그게 참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럽니다. 예를 들어 장군님이 국정원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됐더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탄핵을 당했을까라는 그런 어떤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장군님. 그건 모르죠. 자, 내가 아무리 거기 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 통치 지도자하고 네. 정말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보고도 하고 또 그걸 수용하고 들어주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그게 안 되고 덩그러니서 혼자 앉아 있어 가지고는 뭐를 하겠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이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나가고 그래도 또 거기에서 가장 혜택을 받아야 돼야 될 장군님은 또 이제 그런 혜택도 못 받았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또 외치고 또 탄핵 무효를 또 이끌어 오신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군님을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나한테 뭐 자리를 주고 안 주고 이게 떠나서 예. 그분이 탄핵을 받고 나갈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탄핵 저 자체는 분명히 절차상의 위헌입니다. 예, 절차상 위헌이죠. 예. 내용상의 그 불이인 거예요. 예. 절차상의 불법이고 위헌이고 예. 내용상의 불인데 예. 어떻게 그걸 보고 지금 이 시대 제대로 된 양심 있는 지식인이면 그걸 입 닫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 그건 바로 이 시대에 양심이 있고 제대로 된 지식이 있는 자유통일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처럼 예. 국가 지도자가 예. 그런 세력에 몰려나가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다는 건 이 지식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예. 나는 저분이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예. 자유 통일을 하려는 그 노력을 역대 어느 대통령이 못한 걸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대통령 분을 그렇죠. 나는 높이 평가하는 예. 거예요. 자, 예. 보세요. 정교조 법외노조 만들었죠? 응? 그렇죠. 거기다가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사상 인연 교육은 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를 해야 된다고 사단장 때부터 내가 얘기한 그 아이들 사상이 이렇게 예. 된 걸 보고 이거를 이명박 대통령 되면 한다더니 못했어요. 못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했죠. 했단 말입니다. 나는 그거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어? 예. 그 어려운데 그걸 했어요. 예, 예. 그리고 부정부패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수족까지 잘라내면서 예. 불통 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은 법을 지키는 정치를 하더라고. 그렇죠. 법과 법을 지키고. 그건 내가 사상과 딱 맞는 거예요. 또 당연해야 되는 걸 했고 국가 재정 막 파탄 나고 말이죠. 앞으로 예. 그 보이니까 예. 자기도 뭐 돈 쓰고 인심 쓰고 뭐 공무원 연금 얼마든지 기억 무들 할 수도 합니까? 있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예. 이 국가를 위해서 예. 성과급제까지 막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예. 물론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공무원 했지만 연금계 그래도 때문에 국가- 공무원들이 국가- 100만 공무원이 다 예. 돌아서 버린 국가를 거예요. 위해서 당연하죠. 예. 그 미래를 위한 지도자는 그래야 되는 예, 겁니다. 그런 일을 행위다 거기다 궁극적으로 자유통일을 하겠다는 걸 목표로 세우고 예.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그런 그 대통령으로서의 자세, 저분이 올바른 일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런 분이 그 반대 세력에 몰려 나가는데 예. 누가 보고 내한테 한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렇죠. 내한테 앞으로 무슨 이익이 없다고 해서 침묵 지키고 앉아 있으면 그는 이 시대에 사는 일반 백성들이 버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하든지 내가 뭐 잘 살면 되는 게 우리 국민입니다. 일반 예. 백성들은. 그러나 예. 국가 지도자급 인사들은 분연히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법과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 이면에는 촛불 아닙니까? 촛불이죠. 촛불 굿됐다. 장관님 촛불 굿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촛불 어떻게? 내가 1차, 2차, 3차, 5차까지 4차는 내가 이래서 못 갔고 예. 직접 현장에 처음부터 그 동참한 사람이에요. 촛불 집회예요. 바로 그 현장에 강화문 그 현장이 예. 조카 통일 현장이었다니까요. 내가 그걸 강원도 본 거예요. 현장, 통일 현장이었다. 자, 그 나온 강화문에 예. 사회주의가 메인 다르다. 단상에 예. 단두대 설치해놓고 예, 예. 박근혜 대통령 피 묻은 마네킹 어제 묶어놓고 예, 예. 삼성 이재용 묶어놓고 예. 죽장부대 서 있고 예.
프랑카드 뭐라고 예. 했습니까? 자본주의가 문제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예. 북한이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다. 이석기 석방하라. 어?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자유 예. 대한민국의 탄핵이라고 용어를 처음으로 내가 연설하면서 썼고, 삼성 이재용 처단은 자본주의 대한민국 처단이라고 내가 얘기한 겁니다. 그냥 내가 무슨 뭐 개인 공사나 인연으로 해서 내가 태극기 들고 국민 여러분 일어나라. 그래서 내가 12월 3일 날 동대문에 난생 처음으로 태극기 또 연설을 했는데 소중히 갔는데 그때 그 1년 지금 딱 4년 전 같네요. 그렇죠. 12월 3일이었어요. 예. 그날이 예, 예. 11월 3일 2016년도 11월 3일이죠. 12월 3일. 12월 3일 날. 11월 19일 날 최초 예. 연설은 예. 조옥순 엄마부대 예. 조옥순 씨가 전화해서 내가 그 종각에서 가서 했고 예. 12월 3일 연설에서 내가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얘기해 준 겁니다. 지금 막 하야할 때인데 예. 이런 내용과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예.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1년도 못하고 국가사회 혼란 온다. 혼난다. 그래서 하야 안 된다. 이거는 이 갖고는 하려면 탄핵을 해라. 그러나 탄핵도 사유도 안 된다. 헌법 83조에 4조 84조 예. 내란과 외환의 제외에는 예. 대통령 국가 원수는 내란과 외환의 제외는 재임종의 행사 그렇죠. 소추를 받지 재임 않는다고 소추를 딱 돼 있어요. 그 받지 않는 헌법의 예. 기본이. 그 대통령의 분단 체제 하에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거든. 예.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한 예. 조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탄핵도 안 된다. 사유가 예. 안 된다 말이에요. 예. 지금 나온 모든 예. 내용이 다 사실이라도 예. 아니다. 그럼 왜 하느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저 촛불이 집권하고 예. 촛불이 집권하면 경제부터 망하고 안보 무너지고 저가 통일된다. 예. 태극기 들고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싸워서 탄핵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 태극기 우파 정권을 다시 우리가 세워야 세워서 된다. 이 나라 바로 정비하고 자유통일로 가자 하는 게 예. 내 연설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4년 전에 했던 연설이 지금 그대로 다 그대로 나왔죠. 나타나고 있지 경제 않습니까? 지금 다 또 엉망진창. 오늘도 오전에 누구 예. 만났더니 다 자영업자고 뭐 이거 다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좀 더 가다 보면 마지막 남은 적화 통일마저도 지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도 지금 뭐 예, 전자권 정부 내놔라 조치 그러고 예. 말이죠. 그 뭐 참 국민 듣기로는 예. 전시 작전권 이제 우리가 왜 미국한테 주냐? 예. 이제 우리 군 대장이 행사를 예. 해야지. 참 좋은 얘기죠. 예. 그 전시 작전권 받고 예.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해 버리면은 예. 핵까지 가지고 있는 저 북한 우리 내부의 절반 이상이 연방제 통일하자는 이런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이 지켜지겠어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지킨 게 이제 좀 더 약간 건너뛰어 봅시다, 장군님. 우리 공화당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당연- 이제 허평한 장군님하고 조원진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애국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죠. 저는 이 지켰다고 보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공산화 전략을 막았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서 어떻게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예. 처음에 국민들이 몰랐잖아요. 생각하십니까? 예, 전혀 몰랐죠. 그러나 이제 내가 놓고 나중에는 군복 입고 내가 섰어요. 예. 왜? 군복 입고 내가 창정적으로 서줘야 예, 많은 예비역들도 나올 거고 예. 국민들도 야 군인이 그 삼성 장군이 예. 저런 소리 할 때는 저는 믿는단 뭔가 말입니다. 있다. 그래서 예. 내가 군복을 딱 입고 섰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면서 이제 그 나중에 조은진 예. 위원이 그 우리하고 합류가 돼가지고 결국은 대한애국당을 창당을 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예. 전혀 그런 거를 모르던 국민들이 깨어났지 우리가 않습니까? 하는 걸 보고 예, 깨어난 거예요. 예, 깨어나고. 적어도 태극기 들고 광장에 나와서 예, 듣고 야, 이 나라 큰일 났구나. 예, 예. 우리 한번 받쳐서 지켜야 되겠다는 예. 국민이 지금 수천만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요,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그때 당시 대한애국당이 창당이 안 되고 지금까지 안 왔다 그러면 나라가 이거 완전히 막 그냥 자다가도 그렇죠. 머리가 삐삐승승 정도로 그리고 그런 이제 어떤 그 얘기하는데 대통령 끝나고 나 태극기가 더욱이나 박근혜 탄핵되고 예. 나서 태극기 세력들이 다 그냥 수면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 버렸죠. 이걸 다시 일깨워서 오늘 쭉 일끌어온 주력이 예. 우리 조은진 대표, 예. 저 우리 예. 공화당 공화당 당원 동료들이 예. 지난 3년간 예.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90차례가 넘는 집회를 예. 하면서 예.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한 예. 이것이 저는 오늘날 오늘- 자유됨을 문재인 일파를 견제하면서 지키고 있는 핵심이다 예. 이래 보는 거예요. 대한애국당 창당은 뭐 조원진 대표하고 서로가 어떤 의기투합해가지고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뭐 창당 과정이 그렇죠. 그때 이제 예. 대선 때 이제 조은진 대표가 후보로 나와서 이제 예. 중간에 그때 공동 대선 때- 대표였던 예. 권영의 정광태 공동 대표는 하고 사무총장인 예. 정광용까지 그냥
저쪽으로 가버렸단 가버렸죠. 말입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예. 그 부위원장이 내가 혼자 있었어요. 예. 그 조 대표하고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하고 나서 이제 그 허탈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되면 분위기상 홍준표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 이래 돼가지고 뭐 장모님도 많이 유혹을 받았을 것인데. 나는 유혹도 내한테 한 사람도 없고 예. 뭐 저 친구한테는 얘기해서 안 된다고 우리 생각했는데 비중이 없다고 봤는데 예. 내한테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끝까지 그래도 당시 대한애국당 오란다고 대통령 내가 갈 후보로 사람도 나갔던 아니고. 조원진 대표를 지지해주고. 그렇죠. 예. 그때 우리는 그래 했죠. 우리도 하나 통합하자 그랬고 예. 조 예. 대표도 여기다 통합은 하는데 그 조건이 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이는 무효와 불법으로 투쟁해야 된다는. 예. 근데 나한테 보니까 탄핵 그 핵심 그 출당시키는 사람을 다시 홍준표가 당대표 복당을 시켜버리고 복당시켜버렸죠. 더욱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출당을 시켜버렸단 예, 말입니다. 바로 등기에서 칼을 꽂아버렸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 통합이 없다고 선언하고 끝까지 완주한 겁니다. 예. 그것도 그 사람들이 예. 최소한 탄핵의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 나간 사람들 예. 예. 복당은 받아 김무성하고 등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예. 다 받아들이죠. 다 받았죠,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사 앞에 가서 이 시간 이후는 통합은 없다. 조 대표 내가 끝까지 완주한다. 저 가자. 예. 이래 갖고 예. 이제 그 많은 내국 국민들은 예. 어차피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래도 저 당이 돼야 예. 홍준표가 돼야 뭐 이 좀 나라를 그래, 안 지키기 나라 안 위해서 지킨다. 많은 분들이 그래 갔지만 예. 근본 정신이나 그 철학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때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따라오고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죠. 역적 소리도 역소리 듣고 많이 듣고 뭐. 우리 육사 뭐 동기생들 선후배들이 예. 내한테 직간접적으로 예. 역적 소리를 하고 그랬고 고등학교 뭐 선배들 내한테 막 그 문자들 보내가지고 예. 욕도 하고 그래도 난 눈도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내가 예. 저는 그런 거 가지고 눈도 하나 깜. 장군님 죄송합니다. 그때 저도 상당히 조원진 대표 허평한 그 장군님을 욕 많이 했어요. 욕까지 많이 좀 많이 깠습니다. 예. 이제 그런 그게 예. 우리가 정말 지금 내가 어느 특정 정도 하긴 미안합니다만은 예. 나라 이 꼴을 만든 1차적인 책임은 지금 국민의힘 정당 예, 그 그 앞에 정당이죠. 자유한국당 예. 그 새누리당 예. 이 아들입니다. 예. 세상에 어디 자기 당 대표를 말이죠. 예. 대통령 현직 국가 원수를 아무리 자기들하고 좀 소통이 안 되고 좀 뭐 밉다 하더라도 저 반대 세력하고 손을 잡아서 탄핵을 시킵니까? 예. 그 이거는 그 인류 세계 정치 사상에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다시 또 앞장서 가지고 대통령을 만들겠다. 반문연대를 구성해 가지고 자기 보수파가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말 나온 김에요. 김무성이가 제기하고 있는 또 뭐 홍준표 등 이제 하고 있는 반문연대에 대해서는 장군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반문연대 용어는 처음에 정미용 예. 대표가 그 죽기 전에 나한테 찾아와서 대한애국당에서 나와가지고 날 찾아왔더라고요. 그 반문연대로 결성해서 장군님이 앞에 서시고 이렇게 가자 그래서 내가 이런 데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습니까? 내가 그리 가면은 그나마 우리 대한애국당 중심에 모이는 이 애국 세력까지 조아리가 나는데 절대 저 조직은 지켜야 된다. 내가 그거 할 수 없다고 딱 거절했어요. 그래서 반문연대까지 연설을 몇 번 하고 다녔어요. 정명이 하고 뭐 다녔죠. 예. 단체도 만들어 하다가 예. 결국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랬는데 지금 느닷없이 아니 김무성이 반문연대 들고 노는 거 보면서 예. 역시 정치인들은 정치꾼은 꾼이다. 예. 꾼이죠. 예. 지금 뭐 우리 공화당이 예. 뭐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뭐 지난번 선거 끝나고 나니까 사회로 총선 후에 예. 김무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 뭐 태극기 세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아무것도 별것도 아니구만.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딱 얘기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무시하고 예. 자기 이제 다 주고 가다가 어느 예. 날 나와가지고 예. 모기를 쏙 내더니 예. 반문연대로 결정하되고 예. 그 이제 문재인 이제 4년 만에 예. 나라 개판되고 국민 민심이 다 이탈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뭐 박근혜 뭐 다른 더 해봤자 몇 개 예. 들지도 않고 하니까 국민들 당연히 살기 어려우니까 예. 문재인에 대한 적개심이 지금 그게 다른 걸 보고 예. 아 반문연대로 결성하면 되겠다. 정치꾼들이 네. 그래 하는 거예요. 꼴이 만든다는 거죠. 이 명문화에 딱 묶는데 예. 문제는 그래 반문연대로 해서 정권을 빼앗아 와서 뭘 예. 하겠다는 거냐는 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국민들을 정말 어려움에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잘 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말 내국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공화당이 하는 주장이나 예. 그거는 맞는데 지난 시절 투쟁한 또 고시한 건 다 인정은 하는데 예. 어쨌든 자네들은 세력이 약하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 뭉쳐. 나라를 예. 당신들이 힘만은 저 문재인이 끌어내리고 다음 정권을 가져올 수 없지 않느냐 믿고 더러워도 예. 그래도 이게 국민 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 속에서 예. 정말 명분과 실리 속에서 앞으로 이제 정치권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더 고민해야 될 문제다 나는 그리 보는 거예요. 예, 예. 지난번에 이제 또 뭐 보면 총선 전에도 반문연대 주창해가지고 결국은 많은 태극기 우파 세력들, 시민단체 세력들이 반문연대를 흡수됐지 않습니까? 근데 반문연대를 하는 건 좋은데 예. 탄핵의 핵 주동자 그렇죠. 김우성이나 유승민 이런 친구들이 반문연대 소리 하고 결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까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탄핵에 대한 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예.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그 고성국에 한 2년 전에 인터뷰 했잖아요. 예. 김우성, 유승민, 홍준표 정계에서 은퇴해라 제발 좀. 예. 나가고 안철수까지 예. 예. 너희들은 정계 은퇴하는 것이 이 땅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보수 우파를 살리. 그러면은 그 핵심 세력만 은퇴하면요. 반문연대 결성에 우리 자연스럽게 공화당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그래 조은진 대표 예. 설득 안 되면 내가 진짜 뭐 팔을 끌어서라도 내가 간다니까. 예, 예. 그러나 탄핵에 핵심 추동적으로 가치들이 있는 했던 놈들이 그런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또 나와서 반문연대를 가지고 국민을 또 속이는 거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자기들의 권력을 더 유지시키겠다는 당연하죠. 그런 지 거 권력 아니겠습니까? 권력 쟁취지. 쟁취죠. 그게. 지 권력 쟁취지 이 우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도탄에 빠진 이 서민 백성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탄핵 무효 네. 탄핵 세력들의 사탄파 세력들의 면제 이게 이제 그 이 반문연대가 죄를 면제시켜주는 뭐 그런 제가 이제 참 예. 국민회복단을 창당하고 정치를 기획해 나를 바로 세워보게 정치에 뛰어들을 가장 핵심이 그 쓰레기 그런 정치를 안 하도록 하는 게 긴데 예. 이 친구들이 다시 또 뭐 기사에 생각한 거 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대가리 내밀고 반문연대란 이 예. 타이틀에다가 이 국민들을 가다 넣어서 이제 또 다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데 예. 저는 절대로 그는 성공 자, 못한다고. 그럼 장군님 이제 우리 공화당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예. 탄핵 무효, 예. 문재인 퇴진,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탄핵 무효가 박근혜 석방이죠. 탄핵 석방 복권이죠. 예.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조기 예. 교체, 예. 퇴진. 예. 여기에 일관되게 자유 대한민국 수호, 예. 예. 뭐 자유통일은 뒤에 가더라도 예. 최소한 자유 대한민국 수호. 예. 이 세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해 나가되 예. 이제는 뭐 거리 투쟁도 지금 못하게 예, 돼 있지 뭐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회도 예, 뭐 크게 예.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지난 3년간 우리 충분히 했고 예. 이 역량과 에너지를 나는 100만 당원을 확보하자. 100만 당원. 우리 왜 100만 당원입니까? 100만 당원만 확보하면 예. 지금 우리 공화당 언론에 한 줄 안 썼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의 언론 자체가 탄핵 세력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공범이죠. 복권이나 제기를 철저히 막는 거예요. 그 우리 공화당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철저히 어떤 얘기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보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뭐 나쁜 거, 악의적인 것도 보도를 안 한다니까 이름 하여튼 넣는 것도 안 해줘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역량을 100만 당원 정도만 확보하면 예. 그래도 국회의원도 한두 몇 석 선거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고 예. 내년 4.15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의회 진출이 가능하다 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뭐 한 3, 40명 가지고는 한 석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투쟁하고 하는 데서 국민을 일깨우는 데 기여하는 것도 기여하지만 예. 정당은 정치적인 힘을 안 가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인 힘을 가져야 대통령 탄핵 무효 석방 문제도 공론해서 낼 수가 있지. 정치적인 힘을 안 가지고 뭘 합니까? 그래서 100만 당원만 우리가 확보하면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갖는 정당이 된다고 나는 보는 정신이 겁니다. 되는 정당이 된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들이 다시 서명들을 차리고 길거리에서 당원을 모집하고 또 조직위원장들을 최대한 많이 좀 임명을 시켜서 예. 이분들이 밑바닥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바닥에서 다간 조직 현장 조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맨날 우리가 허공에 대고 과만 질러가 표 안 됩니다. 철저한 밑바닥 조직을 가자. 그거를 100만만 우리가 하면 정치적인 힘을 갖는 정당이 된다. 예. 자, 이제 뭐 우리 1시간 한 반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러겠어요? 예. 방송하다 보면요. 그 저도 이제 장군님 1시간 말씀, 반씩이나 보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장군님 말씀 이제 집중해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는데, 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애청자분들,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도 보실 거고 아마 조원진 대표도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장군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참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남북한 상황, 우리 내부 상황, 국제 질서를 좀 아는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피땀 흘려가지고 북한 공산주의 저 집단하고 맞서가지고 전쟁 없이 오늘날 이 조그마한 부를 이룬 거는 정말 위대한 거를 이루었지만 이 국제 시장에 딱 내놓고 국제 그걸 힘의 논리에 내세워 보면 우리는 바람 앞에 촛불 신세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대한민국 주도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행경제 체제로 민족 통일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정말 제대로 된 민족 국가로서의 행세를 할 수가 있고 우리 후대가 더 훌륭한 위대한 민족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혼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모든 이 혼란은 분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지금 우리는 평화가 아니고 북한 김일성 체제로 적화 통일되느냐 우리 자유통일을 하느냐 하는 통일투쟁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 과정에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그걸 위해서는 우선 안보를 전쟁을 막아야 되니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를 소중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군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면서 튼튼한 강군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속에서 경제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처럼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거 우선 먹고는 꼴감에 달지만 그거 받아 먹고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거지 되고 맙니다. 자식들요 거지 만드는 거예요. 뭐 준다니까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받되 절대로 거기에 만족하고 그 주는 사람들을 따르고 지지하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땀 흘려 일해서 내 손으로 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배워서 내 손으로 땀 흘려서 벌어서 먹고 사는 당사자 되고 그런 자식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제 추석입니다마는 정말 우리 조상 숭배하고 우리 민족의 그 정신 갖는 거 이거 소중합니다. 꼭 지켜서 우리 한민족의 그 근본 정신을 가져가야 되는 거. 뭐니 해도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정치는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정말 법을 지키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정치, 그런 정당이 어딘지, 그런 정치인이 누군지 잘 선택해서 지지하고 국가 지도자도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날 이 혼란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물론 뭐 의사소통이 좀 안 되고 불통이니 뭐니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분이 지도자로서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정말 없는 서민들도까지 살리고 영원한 이 싸우는 것까지 국민 대통합까지 이루어서 가려고 했던 그 정신, 더욱이나 후대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 재정 한 푼이라도 아껴서 가려고 하는 그 정책 취한 거, 그리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집단들, 그런 국정교과서 바로 채운 이런 문제라든지
저분이 통치한 그 내용은 정말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자유통일로 가야 되겠던 지도자, 대한민국 지도자 갈 길을 나는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탄핵한 그 주범 핵심 세력은 절대로 정치적 지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선택을 바로 하셔야 되고, 오케이. 우리 공화당 정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국회의원도 한석 없는, 존재는 하나 있다가 없는 그런 미미한 정당으로 평가만 하시지 마시고, 이 암흑 시대에 그래도 자기 목숨 걸고 태극기 들고 나와서 싸웠던 수많은 내국 국민들이, 순수한 내국 국민들이 모인 정당이고 그걸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고 잘 좀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리만 하면은 저는 이 자유됨이 지켜지고 나라 반드시 서서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이루어서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앞에 이제 저기 조원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면요, 기호 1번 대통령 후보 조원진 대표 후보 선거 방송 이런 식의 지금 현재 아주 멋진 멘트를 날렸습니다. 자, 뭐 장군님 자유통일 되기 위해서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장군님 건강입니다. 장군님 건강. 해는 서산에 지고 갈 길은 멀고. 자유통일은 이루어야 되고, 그럼요. 자유통일을 이룬 허평한 장군이 돼야 되는지, 자유통일을 이루기에 노력하다가 애만 쓰다가 가는 애만 쓰신 허평한 장군님이 돼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지막 그 묘비에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자유통일을 이루고 간 허평한, 이렇게 남기고 싶어요. 그 한 일을 남길 수만 있으면은 예.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게 지난 예편하고도 군생활 내내도 그랬지만 예편하고도 11년째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예.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내가 뭐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어디가 있든 자유통일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겁니다. 아까 뭐 장군님 이제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막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막 이야기하면서 힘주고 이야기하면서 막 치고 이야기하고 막 이게 막 우리가 일반 볼 때는 장군님이 그 실제 뭐 지금 현재 뇌경색으로 쓰러져시 가지고 상당히 맞나라고 이제 의심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만큼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뭐 기본 체력이 있었고 또 평생 저 나름대로 굉장히 건강 관리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어쨌든 지난 3년간 쌓인 스트레스 이런저런 그런 것들이 폭발을 해서 한 일순간으로 그 마비가 왔는데 다행히 하늘에서 언어 기능과 사고 기능은 전혀 손상을 안 줬기 때문에 이 말과 언어 기억은 아직도 정정합니다. 다만 신체 기능 일부가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는데 그거야 뭐 장애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금 다 살아가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 큰 장애가 없이 된 것만 해도 하늘에 감사한 일이고, 현재 상태에서 더 악하면 안 되면 저는 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 저 뒤 배경 화면이 좌이산이죠. 좌이산. 장군님 저기서 태어나셨고, 장군님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저 세상으로 가셨다. 그래서 저기에 묻히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저 아버지 어머니 그 우리 아버지께서 그 생존해 계실 때 400평 된 그 밭을 하나 샀어요. 거기 모셨는데 저는 그 자리로 가야죠. 바로 저 뒤에 보이는 자리가 좌이산 저 밑에 이제 장군님이 저기 태어나셨고 가셔야 될 자리도 바로 저 자리다. 그래서 오늘 JBC 뉴스가요, 저 좌이산 사진을 특별히 이제 구입해가지고 저 배경 화면으로 썼습니다. 자, 장군님 1시간 반이 훌쩍 지났는데, 자,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 같습니다. 1시간 반 인성도 인터뷰해 주시면 많이 한 겁니다. 금방 한 30분 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한 번 또 장군님 모셔가지고 그때는 보다 더 또 다양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군님 뭐 이래 몸도 안 좋으신데 이래 오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이 좀 누추합니다. 전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허평한 전 국군 기무사령관 JBC 뉴스 특별 스페셜 인터뷰로 오늘 진행했습니다.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